안녕하세요. 지식소매점입니다. 오늘은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Q는 1901년부터 현재 100년간 인간의 지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과연 IQ가 높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1921년 심리학자인 루이스 터머는 IQ가 140에서 200인 14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지수와 성공의 연관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지능지수와 성공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임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리차드 바그너는 IQ와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약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지능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더너는 IQ나 EQ 외에 인간은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논리수학, 음악, 공간, 신체운동, 인간 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 등 8가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각 지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지능입니다.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를 쉽게 배우고 쉽게 배운 언어를 실제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구두 혹은 서면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지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변호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논리수학 지능과 언어 지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악 지능입니다. 리듬, 소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노래를 배울 때는 언어를 배울 때보다 개인차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의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발전이 가능하나 어린 시절 발현된 재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악 지능은 공간 지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작곡가의 경우 곡의 구성을 이해하고 고치는 과정을 공간 지능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주를 하는데 복합적인 규칙이나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수학적 사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이벤트를 조직하고 주최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등의 사교적인 활동에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사람의 기분과 의도를 간파하는 능력도 이 지능의 한 일부분입니다. 특히 지도력, 리더십 등이 중요한 재능으로 취급받는 현대의 조직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능입니다. 이 지능과 관련된 두뇌의 영역은 전두엽입니다. 만약 치매 등을 이유로 전두엽이 손상된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맺는 행위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 지능입니다. 패턴과 그림, 도표, 지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공간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아주 뛰어납니다. 훌륭한 시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체를 조작하고 이미지와 공간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지능과 달리 인생 전체에 걸쳐 꾸준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사물의 위치나 운동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인 공간 지능이 여자보다 4배 정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몸을 움직이면서 배우고 민첩하며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류는 스포츠나 연기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할 때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운동 지능을 단지 몸을 쓰는 정도의 지능으로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 몇 권 정도의 긴 대사를 모두 외우는 연극배우의 경우에서 보듯이 때때로 지적인 사고들은 신체 운동을 돕는 부차적인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식물과 동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연과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거리에 떠도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 서식지와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신발과 같은 문화적 산물을 인식하는 데도 이 지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컴퓨터의 종류를 남들보다 정확히 구별한 능력 역시 이 지능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행동 동기와 사고 패턴을 생각하고 대부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과 욕구의 한계점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 철학자, 성직자, 작가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기 성찰 지능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능은 매우 사적이고 여타의 지능과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지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숫자, 규칙에 대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좋으며 추론 및 분석 능력이 우수합니다. IQ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보통 머리가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이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영역의 재능은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30에서 40대에 왕성하게 사용됩니다. 인간에게는 IQ 검사로 가늠하는 한 가지 지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진 8가지 지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강한 지능과 약한 지능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강점 지능을 계속 키워주고 약점 지능을 보완해주는 것이 다중지능의 핵심.